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우리나라 정치권을 보면 공놀이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간의 선거구 획정안과 법안들을 두고 줄다리긴 하는 것을 봐도 그렇고요. 여당 내 험지 출마론을 두고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을 하는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야당 내 친노와 비노 간의 갈등을 보면 공놀이의 결정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표가 제안하고 안철수 의원이 역제안하고 문재인 대표가 이를 거부하고 또다시 안철수 의원이 다시 제안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는 확실히 공놀이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런 공놀이에 책임을 지는 측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공놀이를 하는 이유가 바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공놀이를 구경하는 국민들의 마음 깨끗하지만은 못합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현 오빠, 이제 주거래은행 쉽게 바꿀 수 있대. 아, 금융개혁 얘기지? 이사 땐 금융회사 주소 변경을 한 번에, 실손보험금 청구는 병원에서 바로, 펀드와 예금을 하나의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시원하게 달라지는 금융 서비스. 금융개혁으로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범금융권이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지식 중심에서 실천과 체험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어제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건데요. 주요 내용을 좀 보면은 도덕 수업을 사례 중심으로 강화하고요. 학교별로 최소 3종목 이상의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올해 역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3만 명이 넘어서 이 인성교육의 중요성, 물론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런 교육 강화 대책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조벽 석좌 교수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인성교육 뭐 중요하죠, 그죠? 예? 예. 뭐 사람의 쉽게 얘기한다면 인격 형성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아주 올바른 인성과 인격을 갖추는 토대를 마련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계획안, 예? 지식 중심에서 체험 중심으로 가면 인성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 이 계획안에서요. 예. 우리가 인성을 사람이 지인의 생각과 감정이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식 중심에서 이제 좀 체험 중심으로 바꾼다는데, 그것은 매우 저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환영할 일이다. 예. 그러니까 이번 계획안 좀 구체적으로 보면 도덕 수업 시간에 국어와 사회 아니면 예체능과 같이 다른 수업 내용을 함께 가르칠 예정이다, 이런 얘기고요. 예. 단순히 지식 전달 대신에 사례와 활동 위주로 한다는 건데, 예. 사례와 활동, 이게 도덕 활동, 이게 뭘까요? 이 활동 중심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실은 우리 이제 그 시민 의식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있어요. 예. 그 연구에서 한국 학생들의 도덕 지식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도덕 수준이 그러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예. 그러나 이제 인성과 예. 관련된 행동 있잖아요. 예. 뭐 협력 능력이라든지 사회성은 세계 꼴찌 수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 학생들은 책으로 공부해가지고 무엇이 옳고 옳지 않은지는 알아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근데 문제는 행동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체험 중심 교육을 바꾼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한다면 머리 따로 몸 따로 놀았다 이거죠. 여태까지.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인성이라는 것을 이제 덕목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효예, 뭐 정직하고 책임 있고. 예. 이제 이런 행동을 이제 하도록 학생들에게 요구만 한다는 것도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인성과 인성 교육을 이제 꽃과 꽃 가꾸기에 비유를 해요. 이제 예. 인성이 이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꽃이라면은 예.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 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성 교육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물과 거름을 꽃에다가 직접 주지 않습니다. 뿌리에다가 줍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인성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성 교육이라는 물과 거름은 과연 어디에 뿌려야 하는가? 이제 그 뿌리에다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성의 뿌리는 이제 세 가지 조율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자기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이제 타인과 관계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제 공익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이제 자기 조율만 생각해 봅시다. 예. 실은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면 욱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리고는 이제 욕설, 폭언, 심지어 폭행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인성 교육을 위해서 그냥 화가 나면은 참으라. 뭐 하면 인내심을 가르친다든지. 예. 근데 그게 말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해요. 예. 인성 교육이라는 것은 참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의 차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화가 나는 것은 감정이니까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화를 내는 것은 행동이거든요. 여기는 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화가 나니까 그 화를 그냥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이 화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방법으로 표출하면은 아하. 나에게도 또 남에게도 다 이로울까. 예. 이런 것을 이 예.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예. 인성 교육이죠. 근데 그러면은 뭐 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떤 교육에서 어떤 그 실천을 시켜야만 된다고 보세요. 사례를 간단하게 들어주시죠. 실천 사례요. 예. 뭐 실천은 교육한다며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면은 이렇게 그 효과가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그냥 우리가 이제 인성 교육이라는 것을 그 시간을 확보해서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는 이게 부족하고요. 예. 사실 학생들이 이제 대다수의 시간을 이제 국영수 사과 같은 데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죠. 예. 네. 그렇지만은 그런 특별한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인성이고 대다수의 국영수 사과에서는 그 인성과 동떨어지게 교육을 한다면은 예.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모든 수업에 인성 교육적 요소가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 이제 국어 글쓰기 시간이라고 합시다. 예. 그냥 학생들이 단어와 문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 문법에만 신경을 쓴다면은 그 안에는 인성 교육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예. 하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뭐 거침없이 쏟아내면서 남을 비방하거나 선동하거나 중상모략한다면은 그 글이 아무리 창의적이거나 논리적이어도 실은 이런 인성 교육의 사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겠죠. 이제 학생이 말이죠, 자기 감정을 만나고 예. 이제 글을 쓰는 동안 감정이 한번 걸러지고 자기를 성찰하고 감정의 표현을 정석껏 다듬는다면은 예. 그야말로 좋은 자기 조율의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국어 시간이 아주 좋은 인성 교육의 장이 되죠. 예, 예. 스포츠를 3개 이상 한다, 뭐 이런 것도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운동은 정말 좋아요. 운동은 이제 자기 조율에 정말 효과적이고, 예. 이제 팀 스포츠라 경우에는 관계 조율에도 정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장 좋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상당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서 예. 스트레스를 느끼고 살고 있는데, 예.
사람이 스트레스가 높으면은 문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뇌 신경체, 예. 신경 시스템 이런 것을 회복하는데 아하. 운동이 매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좋습니다. 운동은 좋다. 운동 좋죠, 진짜. 스트레스를 풀고, 예?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이 어린 학생들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당위론적으로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면 솔직히 수능이나 내신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사실은 이 취지는 공감하나 과연 얼만큼 현실화될 수 있고 얼만큼 현실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 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예체능 교과목이 이제 다른 과목에 밀려나요. 예, 예. 근데 그 그쵸. 이유는 예. 국영수사과가 가장 중요하고 예. 예체능은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밀려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인성교육이 다른 어떤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예. 그렇다면은 예. 인성교육이 이제 중심이 되고 다른 요소가 선택사항으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인재가 갖춰야 하는 최고의 실력이 인성이라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생각될 때 인성교육이 교육의 중심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도 사실 교육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제도적으로도 좀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네. 이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그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예. 마음먹기는 하루 만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조벽 석좌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소입니다. 10살 그녀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근영이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형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서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영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불에 타 허물어진 낡은 벽. 그 벽을 파고드는 찬바람에 다은이의 두 볼은 언제나 파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은이의 두 볼을 녹여준 건 좋은 이웃들의 따스한 손길이었죠.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던 집이 튼튼한 새 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다은이의 볼은 행복한 웃음으로 붉게 물들었네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예, 7시 30분, 31분 됐네요. 예, 7시 31분 04초 지금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입니다. 곳곳에 긴 구간 정체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특히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공항 쪽으로는 고장차 여파를 받습니다. 일단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하위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근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사고 지점을 지나서도 한강대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데도 반포대교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기 때문에 천호대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같은 구간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천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주춤하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오늘 기름값 얘기 좀 해보죠. 예. 이 기름값 떨어지죠. 지금 많이 그렇죠. 떨어져 있죠. 그죠? 많이 떨어졌죠. 예. 예, 우리가 수입하는 게 텍사스 이 원유죠. 그죠? 근데 배럴당 39.94달러에서 거래되면서 이제 30달러대로 진입을 했다. 지금 8월 이후에 두 번째라고 하는데, 이 기름값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기름값 떨어지는 게 우리 경제한테 좀 도움이 될까 말까 해가지고 좀 여쭤보는 건데 말이에요. 예. 지금 유가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확인한 바로요. 그 서부 텍사스 원유 배럴당 39.97달러고요. 예. 두바이유는 38.93달러, 브렌트유는 43달러. 그러니까 40달러 선이 붕괴된 겁니다. 30달러 선 내에 들어간 거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교했을 때 무려 24.97%가 하락한 겁니다. 예.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 선이었거든요. 70%가량 폭락한 거죠. 유가가 다시 30달러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앞으로도 추가 하락할 것이나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이 저유가 여파는 산유국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경제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이 기름이 말이에요. 이거 원유라 그러죠. 이게 이제 점점 우리가 많이 쓸수록 고갈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값이 올라야지 정상인데. 이렇게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달러 강세거든요. 그 제니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예고하는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메시지만 던지고 있죠. 예. 이제 15일, 16일이면 알 수 있을 텐데. 세계 유가가 미국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상승해서 강세를 보면 유가는 하락하죠. 강달러 상황에서 국제 유가는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지난 4일에 6시간에 걸쳐서 마라톤 회의에서도 원유 감산을 합의하지 못했던 석유 수출기 오페크가 자기 파괴적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산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전부터 나왔는데 막상 기존 생산 할당량 유지한다. 그러니까 감산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나오니까 원유 시장이 흘렁거린 겁니다. 이 감산 실패가 가장 유가 하락의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심각한 게 저유가 타격을 직접 받는 나라들, 산유국들의 위기가 더 심화된다는 거거든요. 대표적 사례 베네수엘라, 러시아, 브라질. 원유를 국가 경제의 원유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들로 이미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예, 베네수엘라 그렇죠. 근데요, 이게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감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 이것도 그냥 달러가 강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살펴보고 깜짝 놀랐는데 원유국들 사이에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예, 그동안 저유가로 인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받았던 나라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뭐 이런 데 등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국가, 그리고 금수 조치가 해제된 이란 등의 이제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원래 이렇게 분열돼 있지 않았거든요. 예. 오페크는 이제 서방 원유 메이저 회사의 견제 압력을 딛고 석유 시장의 지배자가 됐는데,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세계 석유 시장은 7대 메이저 회사라고 해서 7공주라고 불렀습니다. 세븐 시스터라고, 서양의 막강 자본력으로 석유 생산, 유통, 정제, 판매 모두 장악했던 것인데 횡포를 부렸거든요. 예. 여기를 산유국 중심으로 강력하게 맞선 그룹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오페크입니다. 특히 사우디의 2대 석유 장관 아흐메드 자키 아마니를 중심으로 그때 이 양반이 있었을 때 세계 오일 쇼크 난리가 났었죠. 그 이후로 55년 동안 확실한 석유 카르텔이 이어져 왔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서도 감산을 통해서 유가를 안정적으로 지켜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페크의 결속력이 떨어지면서 감산하자 말자 이런 내부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 헤게모니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은 미국의 셰일가스하고 경쟁할 때 오페크 같은 경우에는 이 셰일가스 업계 고사시키겠다 그러면서 감산하지도 않고 밀어붙이고 이런 게 작년이었는데, 이번에 만약 이렇게 내부 합의조차도 하지 못하는 결속력을 보이고 그 결속력이 굉장히 낮아진 거라면 밀어붙이는 데는 한계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유가의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하는 베네수엘라, 러시아, 브라질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니까 부도 위험 상승 위험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재정 수입에서 원자재 65% 차지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오페크 회의에서 원유 생산량 5% 감축을 요구했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당한 거죠. 에콰도르나 오만 등 이제 오페크 약소국들도 예전부터 저유가니까 못 살겠다, 좀 감산하자라고 했는데도 버틴 거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셰일 업계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더니만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페크조차 이제 팔짝 뛸 노릇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금수저, 흑수저로 오페크 내에서 나뉜다고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저유가 압박이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7월에 40억 달러 국채를 발행했고요. 내년은 사상 처음으로 국제시장에서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한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정도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제 원유 시장에서 산유량 조절해서 유가 조정하는 이 조정자 역할을 셰일 업계가 가져갔다.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베네수엘라, 알제리 지금 아까 큰일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 베네수엘라가요. 6일날 총선을 치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집권연합사회당이 이 우파 야당한테 25에서 30%포인트를 지지율로 패배 가능성이 짙다.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요. 최대 위기를 맞고 있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적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국제 원유 가격이 높고 이제 복지 정책을 잘할 때는 지지기를 많이 받지만 2013년에 차베스가 암으로 사망한 뒤에 후계자가 있지만은 이게 유가가 급락하면서 식량 부족, 물가 상승. 그래서 지금 집권 여당이 지게 생긴 거고, 알제리 같은 경우는 아예 오페크 탈퇴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알제리의 전 에너지 장관이 오페크의 회원으로 남을지 말지 결정할 때가 왔다. 오페크가 유가 하락을 막을 생각 안 하고 사우디 입장만 대변한다면 알제리가 왜 오페크에 남아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이 정도니까 안에서는 아주 굶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기름값이 떨어지면 우리한테도 좀 빨리 반영이 돼야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2달 후에나 반영된다고 하는데 그 2달 후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 저유가로 압박을 받게 된다면 산유국뿐만 아니라 선진국, 특히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여기까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것도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 없는 상황인데 이거 빨리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떻게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예.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예. 아니, 기름값이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오르면 네. 금방 올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보물선 얘기부터 좀 해야겠는데. 야, 이 보물선이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인데 진짜 있나 봐요. 네, 영화 속 얘기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요.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해에서 300여 년 전에 침몰한 스페인 보물선이 발견이 돼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이 보물선에 실린 금은 보화의 추정 가치는 최대 2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예. 지난 수십 년간 해저 인양업자들은 이 꿈의 보물선 산호세를 찾기 위한 추적에 나서 왔습니다. 예. 산호세는 지난 1908년에 영국 함대와 교전을 하다 침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981년에 미국의 한 인양업체가 침몰 위치를 찾아냈었습니다. 예. 그런데 콜롬비아 정부가 소유권 소송에 나섰고요. 2011년에 미국 법원이 콜롬비아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로부터 4년 만에 산호세를 발견한 건데요. 예. 이 콜롬비아 대통령까지 나서서 흥분해서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흥분이 되죠. 네, 예. 20억도 아니고 20조니까요. 이런 보물선이 아직도 남아있다니 신기하다. 또 지금은 저게 보물선이겠지만요. 당시에는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였겠죠. 여기저기서 약탈한 보물이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네요. 약탈을 당한 민족에게는 아픈 역사일지도 모르죠. 이런 반응이네요. 야, 참. 아니, 우리가 이런 경험을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약탈당한 민족은 아픈 역사일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참 훌륭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항상 아주 부러운 반응만 나오면은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네. 참. 우리나라에서 생각 깊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기분 좋습니다. 다음 뉴스 어떤 거예요? 네, 우리나라 중고생들의 학년이 오를수록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인데요. 네.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가 청소년 저출산 및 인구 교육에 관한 인식 설문조사 를 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 3명 중에서 2명은 공부나 일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특히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2배 가까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남학생 전체 592명 중에서 74.8%인 443명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여학생은 586명 중에 71.2%인 417명이 긍정을 선택했습니다. 또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절반 정도에 그쳤는데요. 누리꾼들 좀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나이 들수록 청소년들도 현실을 알아가는 건가요? 이러다 나라의 젊은 사람이 더 없어지겠습니다. 70%가 결혼보다 일이 먼저라고 말을 하니까요. 그만큼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슬픕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예, 이 결혼이라는 거 있잖아요. 결혼에 사회적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 결혼이 여성들에 있어서 이 신분 상승 수단이 되는 사회는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남성들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결혼이 신분 상승의 수단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신분 상승이 된다라고 여성들이 확신을 가지면 사실은 정부 정책하고 좀 거꾸로 된 얘기지만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보는 시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 여성학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가 이 부분은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결혼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 여학생들이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지위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뭐 정부 시청에는 좀 반대가 되지만 네. 반드시 부정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고요. 결혼관이 많이 바뀌고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데렐라 있잖아요. 신데렐라가 네.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신데렐라 보면은 결혼해가지고 팔자 고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거 말고 사실 진짜 동화가 되기 위해선 여성이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뭐가 됐다 이러면은 이게 좋은데 좀 지나치게 이 남성 의존적인 동화가 바로 신데렐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땐 뭐 우리나라 사회도 점점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네요. 근데 뭐 사실 아이는 뭐 본인들이 이렇게 막 공부 열심히 해야만 되고 헤쳐나가게 허덕이니까 결국 공부는 자식 걱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뉴스 어떤 거예요? 네, 시간이 나도 안 나도 일단 잠부터 자거나 TV를 시청한다 이런 회사원들이 많습니다. 네. 최근 리서치 전문 회사에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가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대학생들도 포함이 됐죠. 응답자의 62.6%는 여가에 가장 먼저 하는 활동으로 수면과 TV 시청 등 휴식을 꼽았습니다. 네. 독서나 등산 등의 취미를 즐긴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6%에 그쳤고요. 음주, 가무 등 즐거움을 위한 오락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도 8.2% 수준이었습니다. 예. 음주 가무도 낮았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일중심 사회의 초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20, 30대는 과중한 업무에 얽매이기 때문에 여가가 없고요. 5, 60대는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아서 어떻게 노는지를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 평균 근로시간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었죠. 예. 누리꾼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바랍니다. 요즘 저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또 취미활동 하고 싶지만 집 밖에 나가면 다 돈이더라고요. 요즘같이 추운 날에 이불 뒤집어 쓰고 TV 보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 음주 가무 물론 좋은데 쉴 때 음주 가무를 하면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가볍게 네, 하는 건 좋죠. 그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20, 30대. 그러면은 이 20, 30대가 5, 60대가 되면 평생 일밖에 모르고 살아서 결국은 어떻게 노는지 배우지 못했다는 지금의 5, 60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 네. 예, 참. 근데 사는 게 진짜 이런 건 아닌데.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변해야죠.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휴가를 나왔던 현역 육군 장교가 기지를 발휘해서 지하철 성추행범을 잡는데 공헌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는데요. 주인공은 제30기계 화보 병사당 정훈 장교로 복무 중인 김지윤 소위입니다. 휴가 중이던 지난달 지하철을 탔는데 한 남자가 잠든 여성에게 접근해서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을 한 겁니다. 성추행범이 눈치채지 못하게 전화를 하지 않고 경찰에 문자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성추행범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면서 경찰에 지하철 위치를 수시로 알렸고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소위의 기지 덕분에 성추행범을 무사히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성추행범은 정가 12범에 동일 정가만 4범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습범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소희는 내 가족이 피해자라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누리꾼들 이 소희 다시 포상휴가 가셔야겠습니다. 또 범죄남 검거에는 개념남이 나섭니다. 훈훈합니다. 군인 신분이라 쉽게 나서기 힘들었을 수 있는데 기지가 돋보이네요. 이런 반응이네요. 이거 참 아주 훌륭한 진짜 대한민국 장교네요. 예, 이런 분들 많으면은 이런 변태적인 범죄 이 범인들 이거 싹 잡을 수 있을 텐데. 자, 마지막 뉴스 어떤 거 하나만 더 알아보죠. 네, 청소년들의 SNS 사용과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기사인데요. 네, 영국 런던의 연구진이 16세에서 19세 청소년 48명을 대상으로 수면 전 SNS 사용 여부와 성적 등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70% 정도는 잠들기 전에 SNS를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이었고 잠이 드는 평균 시간은 11시 37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잠들기 전에 30분 정도 SNS를 사용한 청소년의 시험 평균 성적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수면 시간 부족이 뇌의 과도한 활성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SNS를 시간 낭비 서비스의 줄임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아마도 근데 SNS를 해서 낮은 게 아니라 원래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이 SNS 많이 합니다. 이런 예리하다. 반응이네요. 시간 낭비 서비스의 약자가 SNS다. 오늘 또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로 보는 뉴스 YTN 플러스 최영환 기자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죠.